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2시 1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한해운은 1.5%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해상화물 운송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배로 이제 화물을 실어다 날라주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벌크 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이런 이제 그 포장이 필요 없는 그런 원재료를 실어다 날라주는 그런 이제 배를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전체 매출의 40에서 50% 정도가 바로 이 벌크선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벌크선이 좀 주력인 회사입니다. 고객사로는 한전,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기업들, GX 칼텍스 같은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특정 기업과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서 운행하는 전용선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부정기선, 비전용선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매출 비중이 가면 갈수록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익은 이 전용선 매출에서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용선 매출이라는 게 특정 기업과 장기 운송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익의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뭐 그렇게 크게 편차가 없는 거죠. 뭐 어차피 계약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약, 그래서 올해 얼마, 내년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정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발생된다라는 게 장점이고, 보편적으로 이런 벌크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BDI 지수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발틱 운임 지수인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운임료가 증가하니까 수익성이 개선되고, 반대로 이게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감소하니까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보통인데, 대한해운은 전용선 매출이 압도적이라서 BDI 지수, 그 벌크 선사지만 이 BDI 지수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 BDI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익이 연동성이 심화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페노션 같은 종목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이 BDI 지수가 다시 또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해운주,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벌크 선사들의 반등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HMM은 컨테이너사인데 오늘 이제 4% 올라가고 있네요. 페노션은 오늘 이제 페노션도 많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페노션도 한 7% 정도, 그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보여왔었는데, 이 BDI 지수가 또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반등을 강하게 또 들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대한해운은 사실 뭐 주가의 연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죠. BDI 지수 올라간다라고 해서 상승하는 거나 떨어진다고 해서 조정 나오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런 이제 페노션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연동성이 좀 BDI 지수 등락에 따른 연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3,150원과 3,100원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반등을 좀 보였던 부분이 되겠고, 위로는 4,000원 정도에서의 저항대를 두면서 박스권이었는데, 좀 아쉽게 상승세 횡보 이후에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상승이 아닌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상승세가 좀 꺾여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가 거의 지금 2억 2천만 주 정도가 상장이 돼 있는데, 대한해운이 지금 7,500만 주 정도를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밝혔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7,500만 주 정도가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발표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개파락이 나왔죠. 그래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2,590원 정도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름 그 위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적인 부분들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상증자 시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상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어디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어디에서는 대한해운의 올해 이제 이익적인 부분들이 별 변화가 없을 텐데 신규로 뭐 이렇게 이제 선박이 도입되거나 이런 투입되는 것도 없고 작년이나 올해나 실적이 비슷할 텐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유상증자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익적인 부분에 뭐 큰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굳이 뭐 물량 부담가 많으면서 뭐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 그래도 좀 지금은 관리가 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권리락 전까지는 그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현재 가격을 지탱을 하면서 점차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대한해운의 주가의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하락 흐름들을 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조정 국면,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습니다.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형태 속에서 이제 조정 기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추세선 하단 자리를 반등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조금 기어가면서 권리락 전까지는 그래도 관리가 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밀더라고요. 조금 더 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나름 이제 바닥을 잡고 관리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권리락이 4월 말인가 있습니다. 이 5월 3일 날 이제 이 종목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신주 배정 기준일보다 이제 29일이네요. 4월 29일 날 종가까지 들고 있어야, 6시까지는 들고 있어야 받을 수 있고 4월 30일이 권리락인데, 권리락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번 좀 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든 권리락을 전후로 해서 이 하락폭에 대한 뭐 반등이든, 그럼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3,100원 정도, 3,100원에서 3,150원 정도가 1차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슈팅을 나온다면 최대 3,400원까지입니다. 최대 3,400원. 이 갭을, 보통은 이 갭을 메워주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갭을 메워주는 게 맞는데 이 갭을 메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나온다면 3,4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하락 흐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풀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권리락 이후에 나중에 유상증자 물량 또 추가 상장되죠. 7,500만 주. 그럼 그런 물량들이 또 터져 나오면 그 물량들 또 받아내야 되죠. 소화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세게 힘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하락 흐름 속에서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제한적인 하락과 반등 속에서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3,100원, 2차적으로 3,400원 정도 그런 구간에 왔을 때는 조금 대응의 영역으로서 풀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차후에 이 흐름들이 벗어난 다음에
다시 또 타점을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권에 있을 때는 박스권 하단이 매수 자리가 되고요. 상단이 매도 자리가 되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 때 하단이 매수 자리가 되고 상단이 매도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니까 이 추세 때 하단이 반등 자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상단이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갭이 있어가지고 갭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100원과 3,400원 정도, 이런 정도가 올라갔을 때 1, 2차 좀 저항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혹시라도 이런 BDI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이전 3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실적과 엄청난 연동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운주에 한 번 정도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이제 계기는 마련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BDI 지수가 올라가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또는 반등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은 그동안에 이 하단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잡아줬거든요. 외국인들 요새 뭐 하나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지난 이제 4월 1일부터 이때부터 꾸준히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일부 팔고 다시 잡고, 팔고 사고 관망하다가 일부 팔고 최근에 좀 일부 또 팔아놓고 있는데, 이후에 또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연기금은 아예 매도로 전향했고요. 투신들은 아예 지금 건들지도 않고요. 외국인들도 단타 정도로만 지금 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한 큰 상승을 보이기는 좀 어렵고, 상승이 나와도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수급의 형태를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3종목에서 4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